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북극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사라져가던 그린란드.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위대한 문자 한글이었다. 세계가 주목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600년 전 창제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지 다시 한번 증명한다.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의 기적을 만나보자.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에이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그린란드 서부 해안의 마을 일루리사트에 사는 평범한 14살 소녀였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북극권 원주민 청소년 포럼의 단상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온 에이바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커다란 회의장, 수십 명의 낯선 얼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 저희 칼랄리숲 그린란드어 보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어떤 분은 귓속말로 한글, 그린란드에서?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응이 우리 마을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 일루리사트는 인구가 약 4,500명인 그린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마을이에요. 디스코만을 바라보는 이곳은 이누이트어로 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빙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을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의 고유 언어인 칼랄리숫은 덴마크어의 영향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덴마크어나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발음과 표현들이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2년 전 그린란드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러 온 한국극지연구소 팀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민서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우리 마을의 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을 때 누구도 이것이 우리 마을의 언어 보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우리 마을의 노인회관에서 열린 전통 이야기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우리 할머니 세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민서의 눈빛이 반짝였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민서는 칼랄리숫 언어의 독특한 발음 체계와 표현 방식에 매료되었고 이 언어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에이바, 너희 언어에는 정말 독특한 소리와 표현이 많은 것 같아. 이걸 보존할 방법이 필요해. 민서 언니가 내게 말한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민서 언니를 만난 후 저는 우리 마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일루리사트는 약 4,500명이 사는 그린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우리의 전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에이바, 너희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녹음해도 될까? 어느 날 민서 언니가 물었어요. 처음엔 그저 연구 목적인 줄 알았어요. 왜요? 너희 언어에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걸 지켜야 해. 민서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도 친구들과는 덴마크어를 사용하고 할머니와 대화할 때만 칼랄리숫을 썼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칼랄리숫으로 수업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 할머니 세대가 지닌 지식들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빙하의 균열 소리만 들어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고 바다 표범의 행동으로 고래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사티아쿠나크라는 바다의 여신에 대한 전설도 있었어요. 왜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저는 민서 언니에게 물었어요. 너희 언어의 독특한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이 부족했던 것 같아. 현재 사용하는 라틴 문자는 덴마크 선교사들이 만든 거라 한계가 있거든. 그 말을 들으니 슬퍼졌어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지혜, 심지어 우리의 노래들까지. 모두 눈 속에 묻혀 사라질 운명이라니요. 민서 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밝게 웃었어요. 에이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거든.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어떤 소리든 거의 다 표현할 수 있어. 혹시 한글로 너희 언어를 기록해보면 어떨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민서 언니는 그린란드 빙하를 연구하는 한국극지연구소 팀원들과 함께 우리 마을 문화센터로 왔어요. 민서 언니가 연구팀의 책임자인 김 박사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에이바, 이리 와봐. 민서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우리 팀장님께 어제 이야기했던 한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어. 팀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어. 김 박사님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팀은 빙하를 연구하러 왔지만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서의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연구팀은 원래 빙하의 녹는 속도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러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 마을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장로들은 문화센터에 모였어요.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칼랄리숫 언어를 가장 순수하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90세의 어르신이었어요. 민서 언니는 한글을 빔 프로젝터로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특히 마을의 오래된 사냥꾼인 이소르토크 할아버지가 물으셨죠. 우리는 이미 문자가 있다. 덴마크식 표기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민서 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표기법으로는 칼랄리숫의 모든 독특한 발음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나 미묘한 음의 차이를 정확히 기록하기 힘들어요. 민서 언니는 칠판에 한글로 몇 가지 예시를 써보였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어서 발음을 더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 마을 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결과는 찬성 다수였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셨죠. 외부인의 문자로 우리의 언어를 적는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에 제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살아남을 거예요. 마을 회의 이후 민서 언니와 저는 소리 채집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칼랄리숫의 발음을 녹음하고 분석했죠. 민서 언니는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그에 맞는 한글을 찾아갔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민서 언니가 감탄했어요. 칼랄리숫의 목구멍 깊은 소리가 한글의 된 소리와 이중자음으로 완벽하게 표현돼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칼랄리숫의 발음 체계는 복잡했거든요. 특히 바다 생물 관련 단어들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민서 언니는 일주일 동안 칼랄리숫 마이너스 한글 변환표를 만들었어요. 에이바, 너도 한글을 배워볼래? 민서 언니의 제안에 저는 기뻐서 펄쩍 뛰었죠. 민서 언니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가 처음으로 한글 자음을 따라 쓰던 날 정말 신기했어요. 이 단순한 모양들이 어떻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놀라웠거든요. 2주 후 저는 간단한 칼랄리숫 단어들을 한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빙하는 서르믹, 바다는 이마크, 물개는 나츠크. 어느 날 할머니께 한글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글로 쓴 칼랄리숫 단어들을 보시고는 놀라워하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말이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내 이름도 쓸 수 있니? 저는 곧바로 종이에 아말루크를 한글로 썼어요. 아말루크. 할머니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 이름은 내 어머니가 지어준 거란다. 이제 잊히지 않겠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가 처음 아말루크라는 이름을 지어준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강한 바다의 여인이라고 해요. 내 이름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단다. 하지만 이제는 종이 위에 남게 되었구나.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는 이 작업이 단순한 언어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곳곳에서 한글 배우기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감동적인 반응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이소르토크 할아버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나도 내 이름을 쓰고 싶구나. 가르쳐 주겠니? 그날부터 우리 집은 매일 저녁 어르신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곧 공간이 부족해져서 마을 중앙에 있는 전통 얼음 텐트로 장소를 옮겼죠. 촛불과 랜턴으로 밝힌 텐트 안에서 5살 꼬마부터 90세 할머니까지 모두 모여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입천장을 닫은 모양, 니은은 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민서 언니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했어요. 어르신들은 특히 한글이 소리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감탄하셨죠. 이건 마법 같구나. 마을의 사냥꾼 쿠팔루아크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소리를 그림처럼 그리다니. 책이나 교재는 없었고 민서 언니가 만든 칼날리숫 한글 표기 소책자가 유일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배웠죠. 사냥 도구 이름, 날씨 용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먼저 한글로 적었어요. 흥미로웠던 건 모두가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학생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글을 더 빨리 배웠지만 어르신들은 제가 모르는 칼날리숫의 오래된 표현들을 알려주셨어요. 에이바, 이 단어는 카누니르파라고 해. 빙하가 울릴 때 나는 특별한 소리란다. 옛날에는 이 소리로 기상 변화를 예측했지. 어느 날 밤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노인회관에서 약초를 다루는 아크파크 할머니가 제 노트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약초 지식을 여기 적어도 될까? 그날부터 지혜 기록하기가 시작됐어요. 어르신들은 각자 전문 분야의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죠. 사냥법, 구전설화, 약초 활용법, 해류징후. 모든 것이 하나씩 한글로 기록됐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우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직접 쓴 문장을 보였을 때였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제가 물었어요. 사티아 쿠나크 여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이란다. 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쓰셨지만 그 문장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죠. 오늘 나는 작가가 되기로 했다. 우리 마을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가.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의외로 마을 헬스센터였어요. 센터에서 일하시는 이블라 간호사님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환자들이 약 복용법을 자주 잊어버려요. 덴마크어로 적힌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약봉투에 칼날리 수서를 한글로 적은 복용법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죠. 식후 30분에 한 알씩 하루 3번 물과 함께 같은 간단한 지시사항이었어요. 놀랍게도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호흡기 질환으로 재방문하는 환자 수도 줄었어요. 다음은 마을 곳곳의 경고 표지판이었어요. 빙하 지역은 위험한 곳이 많아서 주의사항이 많거든요. 하지만 기존 표지판은 대부분 덴마크어나 영어로만 되어 있었죠. 민서 언니와 김 박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위험 얇은 얼음 주의, 빙하 낙하 지역 같은 경고문을 칼날리 수서로 번역하고 한글로 표기했어요. 마을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새 표지판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지식의 기록이었어요. 쿠팔루아크 아저씨가 제안한 빙하 수첩은 정말 획기적이었죠. 이 작은 방수 노트에는 빙하의 상태, 위험 신호, 안전한 통행로가 모두 한글로 기록되었어요. 아크파크 할머니의 약초 노트도 마을의 보물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60년 동안 모은 약초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민서 언니는 이 과정에서 공동 검토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한 명이 쓰고 한 명이 읽고 한 명이 확인해요. 그래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우리 마을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식을 나누고 검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마을 도서관 벽면은 곧 아이들이 쓴 전통 신화와 자연 관찰일지로 가득 채워졌어요. 제가 할머니께 배운 사티야쿠나크 이야기를 한글로 정리해 붙였을 때 민서 언니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에이바, 너희가 해냈어. 너희 스스로 너희의 이야기를 지키고 있어. 어느 날 밤 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이 한 글자 한 글자씩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는 정말로 글자 하나하나로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다시 쓰고 있었으니까요. 한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친구 안나가 어느 날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에이바, 믿을 수 없어. 영어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 안나는 원래 언어 공부를 정말 힘들어했던 아이였어요. 특히 영어나 덴마크어 수업에서는 항상 뒤처졌죠. 하지만 한글로 칼날리숫을 배운 후 안나의 언어 능력이 놀랍게 향상된 거예요. 한글로 우리말을 배우니까 다른 언어도 더 쉽게 이해돼. 문장 구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잘 기억나? 이건 안나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한글을 배운 마을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 같은 과목에서도 향상이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어려운 수학 개념도 먼저 칼날리숫으로 이해하고 나면 덴마크어나 영어로 된 문제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민서 언니는 이것을 인지적 다리놓기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해 가을 그린란드 청소년 스토리 공모전에 도전했어요. 제가 쓴 이야기 빙하를 건너는 아이들은 우리 마을의 한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제 이야기가 우수상을 받았을 때 민서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에이바. 너는 이제 진정한 이야기꾼이야. 가장 뜻밖의 변화는 여학생들의 교육 참여율이 높아진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사냥과 생존 기술을 배우는 동안 여자아이들은 집안일을 배웠어요. 하지만 한글 수업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특히 여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제 친구 카트리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글을 배운다는 게 꿈을 꾸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 나도 언젠가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마을 학교 선생님들도 이 변화에 주목했어요. 특히 우리가 만든 서로 가르치기 모델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선생님 없이도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배우는 모습이요. 김 박사님은 이 모델을 세대 간 지식 전수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공유하는 쌍방향 교육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은 매일 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으며 저는 우리의 역사와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단어는 어떻게 쓰나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들이 모여 우리만의 작은 책이 되어갔어요. 한글 도입 2주년, 우리 마을은 특별한 기념 행사를 준비했어요. 얼음이 녹지 않는 4월 마을 중앙광장에 모든 주민이 모였죠. 김 박사님과 극지연구소 팀은 물론 덴마크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유엔 소수언어 보존연구소 대표도 참석했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할머니였어요. 90세의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연단에 올라 손수 쓴 편지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낭독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작은 기적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말과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수백 년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할머니의 낭독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덴마크에서 온 언어학자 올슨 박사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40년간 소수언어 보존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는 처음 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칼날리숫의 만남은 언어학적 기적입니다.
유엔 대표는 우리 프로젝트를 문화 보존의 혁신적 모델로 소개하며 다른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배우기 쉬운 특성이 주목받았죠. 마을 아이들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칼랄리수 전통 노래를 부르며 노래 가사를 한글로 적은 큰 천을 펼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극지연구소는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칼랄리수 한글 온라인 사전 개발을 제안합니다. 민서 언니는 이 프로젝트로 한글 소수언어 보존 방법론이라는 논문을 완성해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언니는 이 논문을 저와 할머니에게 헌정했죠. 이 모든 것은 에이바와 아말루크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될 수 없었을 거예요. 행사의 마지막 순간 마을 사람들 전원이 함께 외쳤어요. 한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날 밤 코펜하겐 연설을 위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 사람의 지혜가 한 민족을 구했고 그 지혜는 다시 바다를 건너 또 다른 민족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